월요일에 단원평가 하나 봐야죠. 맞아요? 예. 그 직선의 방정식인가요? 문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홀수 번째에서 8문제 발췌해서 한번 시험 보고 짝수 번째에서 또 8문제 발췌해서 한번 시험 보고 그런 방식으로 시험 볼 거니까 혹시 복습할 친구들은 홀수번 문제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왜냐면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저도 막 문제를 넣고 싶은데 이 문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게 낫고 저도 좀 그게 낫고 그렇고요. 수요일은 기말고사나 보죠. 왜? 개강하기 전에 기말고사 봐야지. 그죠? 예. 이거 월요일날 다시 얘기하긴 할 텐데 기말 하나 파야지 또. 안 된다고요? 금요일은 휴무예요. 3월 1일 아닌가? 금요일? 네. 오. 금요일 휴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 반응 주말로 이동하죠? 이번 주 주말부터 개강이니까. 이번 주 주말부터. 3월 2일부터요. 한 주 쉴까? 사실 약간 고민되네. 한 줄이 싫어요. 이번 주는 4번 아니.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좀 빡센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 왜냐면 주중 수업 듣고 주말 수업까지 들으면 수업량이 너무 많은 느낌이잖아. 근데 그것도 제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주중이 없어요. 수업이 거의 일주일에 제끼게 되는 거지. 주중 수업 없잖아. 이제 3월이니까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은 주말로 이동하거든요. 언제 이동하는지 아시죠? 토, 일, 오후 4시. 그럼 일요일은 아니에요. 일요일만 하자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생님. 왜냐면 숙제 부담이 너무 커져서 사실 이거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네요. 네. 주말에 오면 그냥 주말에 보죠. 기말고사를. 근데 이번 주 주말은 아니고 다음 주 주말부터 네. 주말 가는 거죠. 네. 이번 주 주말은 아니에요. 다음 주 주말부터 주말반인 거죠. 아니 이번 주 주말이 아닌가? 그게 똑같은 말 아니야? 달력을 잘 못 보고 있나 내가? 이번 주 주말은 상관없고 다음 주가 이제 26일, 28일 수업하고요. 3월 2, 3이 수업이잖아요. 숙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네. 3월 2일을 날 봅시다. 기말고사를. 진짜. 깔끔하게. 어때요? 3월 3일도 좋고. 좋은 거. 좋은 거 같죠? 예. 그런 거 같네. 왜냐면 1일 3일전이니까 뭐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루는 시험 보고, 하루는 수업하고 이러면 숙제 부담도 좀 덜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내가 이제 기말 부분 어느 정도 했는지 성취도 좀 볼 수 있고. 아니, 잘 보라는 뜻이 아니야. 봐가지고, 너네를 분석해야지. 스와트 분석 하잖아. 스와트 분석. strength, weakness. 그 다음에 뭐였냐? opportunity. 또 하나 뭐죠? 몰라.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분석해서 이제 3월에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런 거 보자는 거지. 항상 말씀드린 것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시험은 딱 그 해당 학교, 내 학교의 중간고사 이거 하나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전까지 존나 조지고 있었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 물론 그 전 시험을 계속 조지고 있는 학생이 해당 학교 시험만 잘 볼 가능성은 매우 낮긴 한데 내 말을 오락가락 할 수 있지. 근데 막 이런 애들 있거든. 아니 학원에서 본 모의고사 한번 못 봤다고 막 인생 망한 것처럼 막 하고 좀 잘 봤다고 나 수천 막 이러면서 공부 대충 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말에 보는 걸로 하면 좋겠네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다음 평가 수요일도 볼게요. 직선 2개 쪼개가지고 2번 연달아 볼게요. 예. 자, 3번 보겠습니다. 0과 2 사이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x 값의 합을 구하시는데 이런 거를 불편해하는 친구들은 다 뭐 때문이냐면 이 친구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가우스 기호라고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가우스가 싫어질 정도잖아. 근데 그럴 거 없다. 가우스가 뭐지? 자, 가우스 수학자 이름인데요. 알아요. 이 기호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근데 이런 식으로 다들 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끼는 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야, 크지 않은이라는 표현은 이것도 사실 출제자의 언어 아닐까? 작거나 같은이 훨씬 낫지 않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작거나 같은 꼭 근데 크지 않은이라고 한다. 어느 책을 펴도 다 크지 않은이라고 나와 있어. 어려우면 작거나 같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정수라는 거죠.
나는 여기에 더 무게를 주고 싶거든. 보통 학생들이 가우스 기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 아이가 정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수예요, 정수. 자,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이럴 때하고 이럴 때 정수의 값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로 나누는 게 당연하죠. 그죠? 예, 이때는 가우스 x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이때는 가우스 x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은 저 위에 있는 방정식은 0과 1 사이라고 또 나와 있으니까 저 절대값도 풀려버리거든요. 맞잖아. 예. 이렇게 풀리겠네? 맞냐, 아가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x는 0 동안 안 들어가는구나. 정신이 나갔네요. 동안 안 들어가죠? 네. 0하고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0 빠져야죠. 그죠? 네. 두 번째는 x의 제곱,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죠? 네. 저게 1이니까 얘는 그냥 x는 1 나오지 않냐? 정리만 하면 1이죠. 이 두 개 합이니까 합은 2분의 3 되겠습니다. 쉽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정수라는 사실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 구간마다 변동되는 정수죠. 그러면 변동 구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니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우스 x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나중에는 가우스 2x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우스 3분의 1x에 대해서 물어보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정수 단위가 바뀌려면 뭐예요? 0에서 2분의 1 끊고 2분에서 1 끊고 이런 식으로 끊어야 되죠. 알잖아. 얘는 0에서 3까지 끊으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수 단위가 변하는 구간을 끊는다 이런 관점이지 이걸 또 막 기억하려고 하는 애들 있거든. 아 저게 끊으면 되는군 이렇게. 아니 왜 끊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구간을 끊으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네. 4번 보겠습니다. 말하자마자 나오네. 뭐지? 말을 하자마자 나와요. 가우스 EX가. 뒤에 있는 문제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네, 뒤에 있는 문제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말을 하자마자 나와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더 불친절한 느낌이 있지. 왜냐면 앞에는 이렇게 얼마나 좋아. 0에서 2까지 주니까 0에서 1까지 하나 끊고 1에서 2까지 하나 딱 끊으면 된다. 이제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는 이 새끼 뭐예요? 안 나와 있어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 그지? 정수로 그냥 쓰면 돼. 자, 첫 번째 구간은 x가 n에서 n 더하기 2분의 1까지요. 이렇게 끊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는 구간의 길이 1 단위로 끊었잖아요. 이거는 2분의 1 단위로 끊어야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끊는 이유는 이 가우스 EX의 정수분이 변동돼요. 이걸 EX라고 생각을 해보면 2n에서 2n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뭐예요?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이게 맞는데 x의 개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수 단위의 변동되는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반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좀 불편한 친구들은 이걸 쓴 다음에 양변 2로 나누는 선택을 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때는 가우스 x도 n이거든요. 이 범위에서는. 이제 가우스 2x 때문에 이렇게 쓰긴 했지만 가우스 2x는 얘는 이제 2n이 될 거고 가우스 x는 n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맞죠? 예. 그래서 이때 주어진 방정식은 4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은 0이 나오는데 이거 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정수해가 없거든요. n은 지금 정수입니다. 제가 표기를 안 했지만 정수해가 없잖아. 무슨 그 내용식 왜 쓰고 있어. 알겠죠? n값은 정수인데.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아까 빠져있던 이 구간부터 이때까지로 나누겠다. 이때 가우스 EX는 뭐가 되겠니? 2n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때도 가우스 X는 그냥 n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2n 더하기 1에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거니까 4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6은 0이네요. 약분되네요. 2n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n은 1밖에 없네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다 넣어봐요. 이게 답인 건데 2분의 3에서
x는 2까지다. 만족하는 x의 범위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우스가 출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냥 평범한 문제에다 가우스만 섞으면 애들이 알아서 틀려줘.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구간별로 변동되는 정수의 의미를 간다. 즉 여기도 정수가 써 있고 여기가 정수가 써 있다라고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식이 훨씬 쉬워 보인다는 거지.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꿀반도는 여기가 끝인가? 여기까지가 좀 쉽고 이 뒤부터 어려우시겠죠? 네. 21번 볼게요. 여기도 사실 썩 쉬운 단어는 아닌데 질문이 얼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18번. 18번이요? 질문이 얼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잘하나 봐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도시리스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Z1, Z2를 가질 때 그러면 허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기회수의 조건이 하나 나오겠죠. 판별식이 P의 제곱 마이너스 4Q일 텐데 이게 네거티브하다. 즉 P의 제곱은 4Q보다 작다. 이게 되겠네? 맞잖아. 그죠? 예. 기억 Q는 양수다. 당연하지. 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냐? 얘가 이렇다며. 근데 얘는 실수의 제곱이잖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얘가 4Q보다 작대. 그럼 Q가 양수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를 왜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읽은 게 아니야, 저 식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면 실수의 제곱이고 오면 4Q구나.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렇다면 4Q는 항상 양수야겠군. Q는 양수네. 그래서 기억에 Q는 양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요, 선생님?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Q는 양수입니다. 니은 Z1은 이 Z2를 만족시키는 PQ가 존재한다. 볼까요? Z1, Z2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켈레근 정리에 의해서 Z1은 Z2의 바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Z2의 바가 이 Z2와 같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얘가 Z2의 바니까.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게 뭔 말이냐? 야, 켤레를 씌웠는데 2배가 된다고? 뭐 말이야 방구야 이게. 물론 Z2가 0이면 가능해요. 예. Z2가 0이면 가능하겠는데 Z2는 허근이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Z2는 허근이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켤레를 씌웠는데 갑자기 2배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 그래서 이런 PQ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 자체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Z1 바는 1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Z1 곱하기 Z2는 1이다. 예. 그러면 Q가 1이란 얘기겠죠, 사실은. Q가 1이란 얘기고, 그럼 P 더하기 Q는 1이냐? 글쎄요. 이게 이제 그 복사 평면을 좀 돌려봤다라고 하면 저기가 1인 게 방정식이 2개 있잖아. 사실 우리가 다루는 허근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도 있고, 그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도 있죠. 맞잖아. 그럼 Z1, Z2, 그러니까 Z1, Z2가 1이라는 게 지금 여기 1이라는 소리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둘 다 허근 같죠. 이 경우에는 P 플러스 Q가 아니 둘 다 안 되지 않냐? 이게 뭔 소리야? P 플러스 Q는 1이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P 플러스 Q는 1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 둘 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소위 오메가라고 부르는 저거 둘 다 안 되죠.
Q가 1인 상태예요. 근데 P와 Q의 합은 마이너스 P니까 1 더하기 D니까 2고 뭐 아무튼 둘 다 안 되네요. 마1 더하기 D니까 0이고 그죠? 예. 안 되는 거 제가 벌써 두 개나 찾았는데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뭐 때문에 서 놓는 거지? 뭐 이렇게 약간 그럴싸한 말로 꼬셔야 넘어갈 거 아니야. 이게 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기억만 참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예. 근데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 니는 이제 복수평 회전시킬 줄 아니까. 이게 허근 이런 거 물어보면 물론 꼭 허근이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판례를 제시할 게 우리가 많잖아. 2분의 뿔마 루트 3 뿔마 i 이런 것도 제시할 수 있죠. 30도 가지고 튕기는 거. 그러잖아. 루트 2분의 뿔마 1분의 뿔마 i로 할 수 있죠. 45도 더 마이너스 45도 가지고 돌리는 거. 2분의 뿔마 1 뿔마 루트 3i 가지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가지고 안 되면 뭐 다른 것도 찾아보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들고 있는 허근이 꽤 되잖아요. 복소평면 회전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발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아무튼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 디귿 보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P와 Q가 모두 소수이고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 보통 이제 실수 계수나 실근 뭐 이렇게 실수 조건을 안 주고 막 자연수나 정수나 소수나 막 이딴 식의 조건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푸는데 충분한 조건을 주지 않겠다 라는 뜻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뭐 소수나 정수나 이런 문제 이런 게 조건을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일단 패스 하시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왜냐면 조건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쟤가 정수나 소수라는 사실을 근거로 겨우겨우 답이 나오는 상황. 보통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예. 물론 이 문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풀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시험 중이라고 하면 정수나 소수나 이런 조건 다 알고 있는 애들은 조금 나중 걸로 풀이를 미룰 것 같아요. 괜히 풀었다가 말리는 거 뭔지 아시죠? 열심히 하고 답이 딱 나왔어. 선지에 고르려고 딱 갔는데 없네? 이런 식으로 말리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좀 이따가 풀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찍어도 되는 거니까. 뭐 어쨌거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 베타 pq 값을 구하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일단 찾아보죠. 만만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8p죠. p가 소수라면 음수일 겁니다.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q의 제곱이에요. 이것도 음수 아닙니까? 맞아요? 맞잖아. 예. 합도 음수고 곱도 음수예요. 합도 음수고 곱도 음수인데 웃긴 게 뭐냐면 얘들이 지금 정수의 곱이잖아요. 맞잖아. 예. 근데 이 q는 소수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가능한 게 하나가 무조건 1이어야 되지 않나? 알파 베타는 정수이긴 한데 합도음이고 곱도음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찢어가지고 정수로 줄 수 있는데 소수는 찢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q 곱하기 q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알파가 마이너스 q고 베타가 q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둘이 더했을 때 0 나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근은 알파 베타는 뭐 어차피 뭐냐면 차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위치가 바뀌어도 답이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알파를 마이너스 q의 제곱이라고 하고 베타를 1이라고 해야만 말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쉬운데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잖아. 뭔가 자꾸 연립하려고 하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야. 그런 관점이 아니고 얘가 실제로 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봤을 때 이거밖에 안 가능하다 이거죠. 뭐에서? 이 근의 합과 곱의 부호에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물론 자리를 바꿔도 되지만 답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과 곱의 부호에서 할 수 있죠. 이렇단 얘기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아직 덜 써먹었어요. 얘가 1-q의 제곱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8p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내가 적은 식은 뭐에 관한 식이죠? 소수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자연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용해야 되니까 곱의 형태로 고쳐서 문제를 푸는 거지.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식 하나 나왔으니까 P와 Q 관계식 하나 더 있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수나 소수 조건에 가는 문제들의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냐면 곱의 형태로 고쳐보자. Q 플러스 1 곱하기 Q 마이너스 1 이게 8P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두 소수 PQ를 식을 보고 생각해 내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니? 이 8에 보시면 2라는 인수가 3개가 있잖아요. 8은 소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수에서 1을 더하거나 소수에다 1을 빼면서 8의 약수를 갖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Q가 소수니까 뭐 3, 2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라고 하면 될까? 2, 1 제가 1 되고 3 되니까 8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안 되겠죠? 네. 3이라고 하면 2하고 4인데 P가 소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 맞죠? 맞잖아. 왜냐면 P가 1 돼버리니까 5라고 해볼까? Q가 5일 때 될 것 같은데 Q가 5라고 해보면 좌변이 6 곱하기 4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8P가 되겠죠? 그럼 P가 3이 되겠죠? 그럼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뭐 7을 넣어서 해보고 뭐 계속 해보셔야 하는데 해보시면 인수가 계속 추가로 발생하면서 소수가 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때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P 더하기 Q를 구할 수 있겠네요. 저게 26인가요? 네. 26 더하기 8 34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수 조건이나 소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달고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관점이고, 우리가 보통 실수 조건일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좀 다르죠.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다면 이걸 효과적으로 잘 풀어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푼 거 보면 별 문제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게 생각 못하면 별 문제인 거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의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 이거 볼래? 이게 얘도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말하고 얘도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말하는데 맞잖아. 근데 두 번째 방정식은 판별식을 낼름 써보면 b의 제곱 플러스 8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실근임이 확인이 돼요. 알려주기 싫은 것 뿐이야 얘가. 알겠지? 내가 안 알려줄 거야 이런 뜻이야. 근데 위에는 1-a니까 a에 따라서 허근이 될 수도 있고 실근이 될 수도 있겠죠.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얘는 허근 이런 느낌이 들잖아. 니네가 문제를 허근이란 뜻이 아니야. 니네가 문제를 만든다고 간주를 해보면 하나가 실근이고 위에가 이제 뭐 다른 건이 될 수도 있지만 풀어보면 알파 더하기 감마 2 플러스 2i 이제 물음표 지우면 되겠죠? 허근 맞네 이렇게. 아니 허근일 것으로 존나 의심이 되잖아. 허근일 것 같은데 밑에 딱 보자마자 허근 맞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2i는 누가 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알파가 달고 와야 되는 거지. 감마랑 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알파가 허근이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근데 켤레근 정리해서 합을 사용해 보면 요 알파의 실수분은 1인 걸 알 수 있어요. 1 플러스 2i네요. 왜냐면 알파와 베타는 두 개의 허근인데 둘이 더하면 두 개 합은 실수분의 2배인데 합이 지금 2라고 나와 있잖아요. 확정계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알파는 1 플러스 2i예요. 그럼 베타는 1 마이너스 2i인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a가 5라는 사실이 바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감마는 그러면 1이 되겠네요. 이것도 델타는 마이가 되겠죠? 그러면 근계수의 합에서 b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6이다. 이렇게. 문제 읽으면서 쓱 한 별씩 한번 써보는 게 문제 푸냐 못 푸냐 결정해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방정식이 있네 이러고 지나갔으면 아씨 어떻게 푸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적인 역량이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뭐에 집착하셔야 되냐면 문제 해석에 집착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시면 돼요. 이거는 수학적인 능력과 별 상관도 없어. 이 능력이 갖춰지면 내가 수학을 재능이 없지만 수학 점수를 꽤 만드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않냐? 그지? 재능을 갖고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어느 정도 수학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이에요? 저 무재능이거든요. 무재능. 자, 다음 x가 양수인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의 근이 존재할 때 이 근을 구하시오. 얘도 지금 가우스 섞여 있고 양수인 거밖에 모르잖아. 맞아요. 근이 섞여 있고 양수인 거밖에 모르는데 또 사실 얘가 보면 x의 소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x가 나왔을 때 문제를 다루는 기법이 아까처럼 어디와 어디 사이다, n과 n 더하기 1 사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직접 소수 부분을 묻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뭐 저걸 그냥 n과 n 더하기 1 사이다라고 잡아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라고 하면 되죠.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 더하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은 18이라고 쓸 수 있어요. 선생님 18 왜 넘겼죠? 욕이라서 넘긴 건가? 아니 18 왜 넘겼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충분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정수권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거하고 부합하죠. 얘가 정수란 사실하고 얘가 0과 1 사실이란 사실 가지고 저 하나의 식을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넘겨서 관찰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인다 이거지. 중요한 건 얘랑 얘를 더했는데 18이야. 자, 이 메이드 18의 지분은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을까?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n이 제일 많이 들고 있지. 알파는 고작 0과 1 사이의 소수야. 그렇게 많이 작진 않을 거야. 왜냐면 n에다가 알파를 더한 다음에 거듭제곱하기 때문에 뭐 0.5 같은 거 더한 다음에 거듭제곱하면 거듭제곱에는 꽤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n의 제곱근이 18의 제곱근이 대충 얼마냐? 9보다는 아니 뭐 4 정도 되잖아. 4보다 좀 더 크지. 그지? 그러니까 n이 대충 4 이쪽 저쪽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아니 내 추측이 이상하냐? 소수가 좀 보잘것없는 숫자니까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자 n이 0일 때 해보자 이런 생각 왜 하냔 말이야. 내 말은 n이 1일 때 해보자. 야 그럼 알파 나머지 넣어서 18이 나오겠어? 택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유의미 하려면 한 4 이 정도나 될 것 같은데? 맞잖아. 아니 4 혼자서 제곱을 시켰을 때 16이 나오잖아. 그럼 알파가 나머지를 채워서 18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3도 내가 봤을 땐 적어 보이는데 만약에 3이 의심스럽다면 3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n이 3이라고 해볼게. 뭔 생각하면 되냐면 알파가 이런다고 했잖아. 근데 알파한테 진짜 많은 것을 양보해서 알파가 1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지? 알파가 1이라 하면 왜냐면 1에 아주 가까운 상황은 우리가 식으로 다룰 수 없지만 1인 상황은 다룰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16 맞냐? 더하기 1이잖아. 18보다 작지 지금. 근데 알파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더 작은 걸 더하면 당연히 17보다 더 작겠죠. 안 되겠다. 근데 나는 4라고 찍었거든요. 보자마자. 아마 내가 맞을 거야. 한 4 정도 될 것 같다.
4라고 하면 얘가 16 더하기 8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은 18이거든요. 얘를 정리하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1은 0인데 여기서 알파를 근해 공식으로 구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인가? 맞잖아. 얘가 지금 뭐에 만족하고 있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를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이 4가 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x는 얼마냐면 4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를 더하는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5가 근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맞아? n이 5일 때 검증만 해볼게요.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 자, 5라고 하면 얘는 알파를 0 잡고 가보면 되겠죠. 알파를 졸라 작게 해보자. 그럼 이미 25니까 18보다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는 건 얘밖에 없는 거야. 나도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학생이면 이거 딱 보고 오, 한 4 정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 4 정도 되면 딱 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소수 부분이 나머지 한 2 정도 메꾸는 거지. 그지? 그게 제일 그럴싸해지. 5는 택도 없잖아. 3도 좀 그렇고 9밖에 안 되는데 소수 부분 적당히 더해서 제곱해가지고 18까지 나온다고? 이게 좀 너무하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고요. 4번 2차 방정식에 한 허근을 알파를 하고 또 2차 방정식 하나 나와 있는데 한 허근을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허근이 지금 4개 있는 상태네요. 위에 거 2개하고 아래 거 2개하고. 왜냐면 켤레근 정리 때문에 어차피 하나 허근 가지면 나머지 또 허근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알파 더하기 베타는 순허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순허수다. 근데 알파랑 베타를 연결하는 건 지금 뭐냐면 서로 다른 방정식을 연결하는 거니까 얘들을 가지고 뭔가 근계수를 쓰는 거 아닙니다. 얘는 알파는 얘의 근이고 베타는 얘의 근이잖아요. 그잖아. 예. 얘는 복소수를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파를 P 플러스 QI라고 잡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잡는데, 그죠? 예. 그러면 베타는 합이 순호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QI라고 잡을 수 있죠? 알지 않냐, 가들? 예. 근데 이렇게 잡는 순간 알파가 P 플러스 QI면 저 식의 다른 한 허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근이 이제 얘 두 근이 P 플러스 QI랑 켤레근 정리에 의해서 왜냐면 A, B, C, D 실수니까 P 마이너스 QI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B를 PQ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P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될 것 같고요. 같은 이유로 밑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가 근일 거니까 C는 2P가 되는 거고 D는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A 더하기 C는 0이다 할 수 있죠. 맞잖아? 그리고 B와 D가 같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니은만 판정하면 되는데 건우야, 니은의 이 식은 무슨 뜻이니? 하려면 실수. 켤레근이 실수라고요? 아니 알파 켤레 베타가 실수. 그렇죠. 알파 바 베타가 실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알파 바 베타랑 알파 베타 파를 곱한 다음에 둘이 비교해 보면 안 돼. 켤레이셔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얘를 알파 바 베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알파 바는 P 마이너스 QI고 베타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I잖아요. 얘를 실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그리고 2PQI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얘가 실수가 되려면 P 또는 Q가 0이어야 되죠.
근데 일단 Q는 0일 수가 없어요. 확실히. 왜냐면 허근을 갖기 때문에. P는 0일 수 있나? P는 0일 수 있는 거니 친구들? 말을 안 하죠? P 0이면 안 되잖아요. A, B, C, D 0이 아닌 실수니까. P 0이면 A가 0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근에서 Q는 0일 수 없고 여기서 P는 0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허수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 저 웬만하면 그 A 플러스 B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문장 그냥 쓰는 게 편하죠. 기억 티켓이 바로 판정이 되잖아요. 그죠? 예. 다 됐나요? 숙제 잘합시다.